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전화는요 02-3772-0269번이고요.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바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리뷰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장 포인트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그 다음에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오늘 현재 거래소 시장은요 0.6%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1.3%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시장이 참 힘들었습니다. 좀 무거웠죠. 조정이 예상보다 좀 깊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좀 당혹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는 조정의 시간이었고 이번 주에는 반등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상 밖의 어떤 그 악재들도 갑자기 돌출을 했지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지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5월 FOMC 회의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0.5 이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즉 동결 또는 0.25 그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서프라이즈 내지는 그 불확실성 해소로 분명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주에 해소가 되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당연히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노동절 중국의 휴일과 그 다음에 일본 슈퍼위크데이, 그 다음에 이제 슈퍼위크라고 해서 한 주 동안 굉장히 긴 일본의 연휴 기간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국내 방문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게 바로 시장의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호재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어가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양시장 모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기간이 좀 짧아요. 화요일부터잖아요. 그리고 목요일까지입니다. 3거래일 정도인데요. 이 3거래일 동안에 정고점 이제 가까이는 올라올 수 있을지언정 넘어가는 데까지는 다음 주를 좀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빠른 어떤 반등보다는 순차적인 반등 괜찮습니다. 외국인들도 잘 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상담. 첫 번째로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예, 멘토님, 저 안면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만나면 그냥 알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이요? 예, 자,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7,800원에 10%예요. 17,800원에 10%요? 예, 아. 그런데 그냥 차고 흘러내리네요. 그쵸. 음. 매수하고 나서 지난주부터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매수하고 나서 그냥 그죠. 그대로 오르네. 약간 살짝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네.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걸 어떻게 손절하고 다른 걸 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좀 가지고 가도 어떻게 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나. 약간의 손절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에서는 일시적인 모멘텀이 살짝 둔화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관심도 집중되고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2차전지 쪽에 관심이 있다가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지금 잠잠한 상태예요. 소강 상태죠, 그죠? 네, 그래서 주가도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쪽도 모멘텀이 살짝 이제 소강 상태에 지나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진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그냥 탈출. 지금 요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굳이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예. 빠질 만큼은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상 그 시청자분께서도 차트를 보시잖아요. 그죠? 예. 네, 보고 하시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반등이 나올 정도 가격대까지는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팔지 마시고 차라리 반등 나오면 그때 뭐 상황 봐서 일단 18,000원 정도까지 보셨다가 거기서 뭐 나오시든 아니면 조금 더 거기서 이제 욕심을 부려서 뭐 19,000원까지 보시든 그거는 반등 나오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손절 말고 반등 나오면 18,000원 정도에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차라리.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AD 테크놀로지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7,200원에 8%요. 27,200원에 8%요. 예. 오래된 종목이군요. 2년 넘은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근데요, 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혹시 추가 매수는 그 전에 하신 건가요? 추가면서 안 해가지고요. 네. 지금 해볼까 싶어서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네. 한 번도 추가 매수를 안 해가지고.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매수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안 파신 이유가 혹시나 조금 더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반도체 이제 설계를 하거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엮여 있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쪽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힘이 약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안 올라가네요. 그렇죠. 올라갔다 확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반도체 쪽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 이제 반도체 그 장비를 수출을 금지시켰거든요. 그 뉴스를 예전에 못 보셨죠? 작년이었어요, 그게. 네. 근데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두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이면 이제 그 만료가 되거든요.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반도체를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못 해요. 거기에서 물량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그것도 있고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이제 미국 견제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껴가지고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그 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반도체 쪽은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회사는 괜찮지만 지금은 이런 좀 악재들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봤을 때 16,000원 정도까지 17,000원 정도 아래로 좀 내려와 준다면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할지를 그때 결정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000원대예요. 네, 17,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 네. 차라리 그러면 이제 평일날 저희가 이제 뭐 평일날에도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뭐 방송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말에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상황 봐서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52,000원에 추천입니다. 하나솔루션 52,000원에 10%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52,000원이면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되셨어요? 예. 52,000원에 2달.
혹시 그 분할 전인가요? 예, 분할 전에 샀어요. 아, 분할 전에 사셨구나.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이 회사가 분할을 하고 나서 지금 거래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멘토님, 네. 좋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할까요? 근데 이게 회사에 그 사람들이 만약 이제 이 회사도 뭐 좋다는 얘기들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좋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갔으면 얼마나 주식하기가 쉬울까? 그죠? 안 네. 그래요? 좋다고 하는 것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수익이 네. 나겠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에서도 반도체 때문에 지금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앞에서 네. 상담하신 거 같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태양광 쪽이 좋고 뭐 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솔루션의 지금 현재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업황적인 부분이라든지 다 따졌을 때 저는 이 가격이면 사지 않을 가격이에요. 저는. 아, 네. 저는 이 가격이면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지 이 종목을 그때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걸 보는 이제 시각은 다를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솔루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좋다라고 해서 그게 뭐 주가 올라가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가 당신이 좋다고 했잖아요. 결국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하나솔루션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나중에는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은 43,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약간 그 가격을 좀 낮추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시기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적당히 보여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네. 선정을 해버릴까요? 손절을요.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반등 중간중간마다 이제 주가는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중간에 밀렸다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렸다 반등 나왔다 이러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오늘은 떨어지는 자리죠. 네. 차라리 반등 나오면 49,000원, 49,000원 정도 회복이 나오면 차라리 그 반등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아,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아모레지 42,000원에 30% 샀거든요. 네, 42,000원에. 예. 네. 이거 사자마자 빠지신 거예요? 예. 참 야속합니다. 타이밍이.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중국 쪽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네, 예.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만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막 이제 항의를 했었죠. 굉장히 좀 강하게 항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이제 다시 뭐 중국 쪽의 그 입장이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다시 또 무마를 시키긴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관계가 약간 냉랭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를 배제시키고 어느 나라만 껴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씩 이제는 그 악재들이 한번 탁 쏟아졌고 이제는 좀 이제 풀려가는 단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쪽 뭐 화장품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 쪽이었어요. 일본에서 매출이 더 많았고 훨씬 더 이제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커 왔던 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이번 주가 반등의 그 실마리가 나오는 주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일본도 이제 슈퍼위크 기간이고 중국도 이제 노동절 휴일 기간이고 그리고 여행 계획이라는 건
뭐 진짜 뭐 며칠 만에 그 해외여행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좀 길게 보고서 미리미리 예약을 하죠. 그래서 국내 쪽으로 여행객들은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왔을 때 뭐 42,000원? 제가 볼 때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42,000원에 뭐 예를 들어서 본전 나왔는데 아유 나는 힘들어서 그냥 나올래 라고 싶으면 그때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나는 수익 내고 나올래 하면 그때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수익 내고 나오세요. 이왕 들어간 거.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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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SKI 테크놀로지요. 네, SKI 테크놀로지요. 예. 매수가- 비중 10%. 비중 10%. 매수가는 74,000원. 아, 74,000원이에요? 예. 근데 이걸 네. 4월 3일 날 따라 들어갔는데 네. 저번에 파는 걸 놓쳤어요. 근데 네. 12만 5천 원까지를 봤거든요. 12만 5천 원까지. 예. 네. 그때까지 가져가도 될지. 아. 예. 그때까지 굳이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이게 그 이제 전에 원래 생각대로 팔아야 되지 돼요? 않아요. 마음 예.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참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예. 거거든요.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목표 주가를 뭐 12,000원, 12만 5천 원까지 설정해 놨다. 예. 라고 해서 예. 이 목표 주가까지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차라리 그 전에 예. 꺾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 전에 예. 왜 안 팔았을까 후회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 예. 지금 최근에 94,800원까지 왔다가 빠졌죠. 예. 어때요? 이때 팔 걸 약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이제 들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네. 이 주봉을 보니까는 네. 그때까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뭐 캔들을 보는 거 다 좋아요. 실적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뭐 캔들은 캔들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 저점을 확인하는 것 같은 구간이고,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적자네요. 실적을 보면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감안해 봐야 되는 거고요. SK 하이테크놀로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지금 2차전지 쪽 지금 재료들이 막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2차전지 관련주 뭐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한 절반 정도 팔고 와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팔고 가고요? 네, 절반 정도 팔고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만 여기서 이제 어쨌든 수익을 절반 챙겨놨으니까 나머지는 그럼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85,000원 위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굳이 정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요. 분명히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10년 얼마까지 그냥 끌고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내년에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후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져갔다가 85,000원 위로 올라가면 나머지 정리하시고 나중에 뭐 밑에서 다시 사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아니, 네, 말씀하세요. 리노공업을 14만 7,500원에 한 20% 되거든요. 14만 7,500원에 20%요? 13만 7,500원. 아, 13만 7,500원에 예. 20% 사셨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한 20일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종목도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해서 그때 사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좀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이 종목이 지금 잠깐만요. 거래가 잠깐 볼게요. 거래도 100만 1,000만 원. 12만 9,700원. 혹시 뭐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이익 나면 매도하고 그래 하려고요. 단기로 보셨네요. 단기로 보신 것 치고는 종목 선택이 좀 아쉽네요. 왜냐면 길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도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이렇게 봤을 때. 예. 근데 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많이 떨어진 것 같나요? 아니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길게도 한번 보셔야 돼요. 너무 짧게 이렇게 시각을 너무 단기 시각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일봉에서 이런 것만 보면 여기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만 드는데 길게 보면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참 주가가 꽤 오랜 기간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볼 손질해야 때는 될까요? 리노공업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손절 타이밍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더 떨어진다면 고생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손절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손절가는 12만 7천 원. 12만 7천 원. 네. 예. 12만 7천 원만 깨지 않으면 반등 주면 14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14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빠져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등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 14만 원 선에서 조금 수익 내고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근데 이걸 길게 갖고 와도 괜찮은 회사인가요? 길게 갖고 와도 괜찮은 회사냐고요?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회사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내년에도 있을 거고 10년 후에도 회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뭐 7만 원, 8만 원에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회사는 괜찮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주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은 7,500원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단기 12만 7,500원요? 12만 7천 원. 네. 7,000원요? 네, 12만 7천 원 손절가 위쪽으로 14만 원. 이렇게 해서 단기로만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가끔 프로 잘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어떤 저는 종목인가요? 대원전선을 네. 1960원에 10%를 작년 12월 20일 날에 샀거든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냥 오늘 조금 반등을 하긴 하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런지 지금 좀 조언을 얻고 싶어요. 대원전선을 좀 높은 가격에서 따라가셨네요? 네. 혹시 그때 매수를 살 때, 이제 이 종목을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혹시? 뭐라 할까, 전문가님이 갈 거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게 그냥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추천을 받으셨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원래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예. 회사는 이제 이름에서도 나오죠. 전선. 그죠? 예. 전선 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 당시에도 지금 보면 이제 이 종목이 1,200원이고, 그 당시에 매수하실 때 보니까 2,000원 가까이 돼 있는데, 이 종목이 조금 떨어지면은 얼마가 될까요? 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가 동전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만 더 아래로 떨어지면 약간 위험해져요. 네. 우리가 동전주라고 하죠. 이제 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네. 그래서 애초에 이 종목은 그 전에도 보면은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아예 너무 몰라서 그래요.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중간중간마다 이게 밑에 있는 게 거래잖아요. 그죠? 거래가 중간중간마다 보니까 좀 듬성듬성 조금 서 있어요. 그죠? 네. 무슨 진짜 중간중간 빠져있는 무슨 그 잔디처럼.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거래가 없죠, 밑으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평소에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네. 가끔 거래 오면 오르는 종목. 이 종목은 그래서 진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물립니다.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예. 네, 아, 어려운 예.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네. 회사보다는 이제 그 중요한 건 그런 거의 문제라 일단 이 종목 제가 올라올 때 그 계속 잘 보셔야 되고요. 1,500원 네. 정도 선에서는 한번 올라올 때 이쪽 한번 네. 올라오면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아, 1,500원에. 네. 1,500원 딱 예. 오면 그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세력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래 평수 네. 없는 종목들 거래가 탁 들어와서 이제 올리고 그냥 쭉 빼놓고 막 네.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은 예. 애초에 이제 처음에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이제 걸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예.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 예, 예. 네. 1,500원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아, 그럼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네, 더 고생하실 하지 거예요. 말- 그럼. 그렇죠. 더 고생할 텐데요. 아, 이거 그럼 꼭 1,500원에 수익을 손절을 해야 돼. 예, 예. 그렇죠. 그 다른 종목으로 가야죠. 그리고 아, 시청자분께서 예, 예. 내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잘 알지 예, 못하는 예. 상황에서 수익은 안 나요. 주식으로. 예, 알아야 예.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추가 매수까지 하면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빠져나오시면 그러면, 네. 예, 1,500원에 그러면 그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 그죠? 네, 이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NK 74,800원에 20% 세거든요. N캠이에요? NK예요? 예, N캠. 아, N캠. 네. 자, 매수 가격이 74,800원이고요. 그리고 예. 20%네요. 자,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예. 뭐 최근인가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지난주에. 예, 뭐 미국 쪽에 뭐 투자도 하고 그런다 해갖고 뭐 네. 장기 쪽으로 괜찮은가 해갖고 여쭤보려고요. 지금 엔캠 미국의 텍사스주의 그 공장 전해액 공장이죠. 그거를 예. 이제 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엔캠이 그래서 사신 거군요. 미국 진출 때문에. 예, 예. 자 일단 볼게요. 74,800원에 혹시 그 길게 가져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예, 좀 장기로 보려고 하거든요. 장기로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장기로 본다는 건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그 시청자님의 그 장기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장기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한 4, 5개월쯤 보고 있거든요. 4, 5개월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놀라실 거예요. 4, 5개월은 장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이거는 그래요. 주식시장에서의 그 단기, 뭐 중기, 장기라는 개념은 원래는 좀 짧아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경제에서 봤을 때 장기라는 건 10년 이상을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아,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 예전에 투자를 했다가 거의 10년 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라는 개념은 이제 4, 5개월 정도는 장기가 뭐 4, 5개월 정도는 장기 기간은 아니고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기간이 좀 축소가 돼서 그래도 한 중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은 뭐 장기. 예.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너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저는 가는 건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그 정도의 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가격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가격이 그럼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미국 쪽 투자 이슈도 있고 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재료들 이걸로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건 애초에 좀 트레이딩 뭐 단기로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가격은 저는 9만 원 정도를 잡고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기간에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그래서 이 종목은 9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9만 원 왔는데 좀 시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다. 그러면 뭐 9만 5천 원까지 괜찮아요. 이 정도 이렇게 좀 올려서 가는 거죠. 하지만 9만 원 왔을 때는 최소한 물량은 줄여야 된다라는 거. 지금 20%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금요일부터 강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이번 주 금요일 날 경기도 안양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초기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뭔가 좀 희망을 많이 품고 시작을 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 주식이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주식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안양, 그리고 혹시나 안양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와서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서 꼭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요. 안양에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도 해드릴게요. 유튜브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네요. 자, 현대차 매수 가격 21만 1,500원 매수 가격이고요. 10%네요.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네요. 21만 1,500원. 위쪽으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이제 거의 목전에 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쪽은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뭐 호재 그리고 악재 약간 이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사실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업종 시총 상위주, 상위 업종에서 조금 덜 부담스러운 건 자동차 쪽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러시아 쪽에서 철수를 하면서 또 막대한 손실을 또 보게 됐거든요. 악재와 호재가 약간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21만 1,5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지금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볼 여지는 있어요. 제가 볼 땐 최소한 21만원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현재 상황과 거래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차라리 21만원 회복되면 그때는 22만 1,500원 그게 가능한 가격이니까 사실 저는 지금은 손실 없이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 종목을 팔면 다른 종목을 사시게 될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종목을 확실하게 끝마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흐름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제가 볼 때 현대차는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이네요. GS 리테일 매수 가격은 32,000원에 11%. 자, 32,000원에 11%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 또 많이 시장 때문에 또 흘러내렸던 부분도 있고 이제 저점이 지금 잡히고 있는 분위기예요. 위쪽과 아래쪽.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를 뭐 박스권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흐름을 계속 이어갔던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그래서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죽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소비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살아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금리 인상,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줬고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고 그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5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이번 주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아마 반등의 어떤 그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하시고 32,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그냥 가져가시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팔면 또 다른 거 살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래서 일단 매수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CS윈드네요. 매수 가격은 78,000원이고요. 17%. CS윈드
78,000원. 자, 이 종목을 매수하셨군요. 저는 이제 앞에서 뭐 태양광주들도 상담을 했죠. 그리고 지금 풍력주, CS 윈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인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CS 윈드 잠깐 이제 실적도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이게 보세요. 2023년도에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800억이 잡혀요. 그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적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에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적자인데 갑자기 800억대의 그 큰 흑자를 기록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실적 턴어라운드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상반기, 이제 1분기, 그나마 1분기를 지났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3분기 기간이 훨씬 더 길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이 수치가 바뀝니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눈속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실적 예측치를 믿고 가지 마세요. CS 윈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에까지 실적이 날 정도의 기업이었다면 지난해 적자를 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올라오면 8만 원 정도면 적절하게 그냥 끊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8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잘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코아시아 8,870원. 매수 가격하고 50%. 코아시아를 50% 비중이시고 8,870원. 자, 8,870. 언제 사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죠? 예. 혹시 그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아니, 길게 가져가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우, 반도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냥 샀어요.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예. 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엔비디아 차량용 칩을 수주했다는 그 삼성전자 쪽에서 그 소식 때문에 코아디아도 예전에 코아시아도 예전에 주가가 한번 올라갔었죠. 그죠? 예. 재료가 있어요, 이 종목은. 근데 재료가 있지만 그거 말고 100만 잠깐만요.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재료는 일단 한번 나왔고, 네. 그리고 아이고 이 종목이 재료만 있는 종목이네요. 재료만 있어요. 재료만. 예. 그래서 이렇게 재료만. 튀었죠. 그래서 튀었구나. 예. 이렇게 실적이 좀 적자인 기업들이 가끔씩 이제 어떤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조기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나서 안 해야 돼요. 네. 저는 코아시아는 이번 주 이거는 뭐 수익을 내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익을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수익이 나도 못 팔아서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애초에 시청자분은 이 종목 안 하시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가 이번 주에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예.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매수가 오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매수가 오면. 예. 그냥 공략을 하세요. 증권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게 모르는 종목 아닙니까? 평소에 알던 기업 아니잖아요. 그죠? 평소에 잘 알던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방송 보니까 코아시아 해갖고. 아우, 어떻게 해요. 시청자분 지금 이거 팔고 나서 주식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래서 네. 지금 이 손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서 50% 샀다면서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잘 빠져나와도 또 그렇게 사요. 그럼 나중에 지금 주식하는 돈이 작은 돈 아니죠? 그죠? 작은 돈도 아니고 내가 좀 귀한 돈 아닙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돈 아니죠? 그러면 네. 주식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은. 네. 공부 먼저 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오면 그냥 빠져나오시고 네. 일단 공부부터 하세요.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위험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매수 가격하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7,000원 15%입니다. 7,000원에 15%요. 네. 바이오플러스 7,000원에 15%. 이 종목은 혹시 그 4월에 사셨어요? 아니, 최근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그죠? 4월 달. 아, 네네, 최근에, 맞습니다. 그죠? 올라왔을 때 사셨군요. 네, 네. 자, 좀 확인 좀 잠깐 해볼게요. 네. 이 종목을 사실 때 혹시 그 시청자분 판단으로 사신 거예요? 네, 옛날에 네. 저기 이 회사가 이 회사만의 플랫폼이 있고 네. 보톡스인데 저기 플랫폼이 필러. 있고 네. 그렇죠. 플랫폼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텔레비 보고 샀는데 그 전에 팔고 나니까 무상증자로 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팔고 나니까. 네, 팔고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거를 접하게 돼가지고 네. 저기 TV에서 매니저님이 네. 또 알고 있는 플랫폼 얘기도 하시고 상장한 지 2년 됐는데 진짜 한 번 제대로 올라간 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매수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지금 뭐 근데- 그 전에 네. 알기도 했었고요. 알기도 했었고 일단 이번에 매수하신 이유는 뭐 결국 이제 그 추천을 또 한 계기로 방송에서 나와서 네. 또 그 계기로 매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지금 근데 이 회사가 네. 안 오르니까 보니까 화장품도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네. 그래서 더 안 오르는 건지. 신규 왜 사업을 안 오르는지 참- 이제 확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안 오르는 건가? 네. 어, 하도 안 올라서. 진단 자.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대표적인 그 보톡스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메디톡스라는 회사, 그죠?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요. 예전하고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지금 이제 그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지금 필러, 이제 보툴리눔 톡신, 이제 보톡스죠. 보톡스와 이제 필러 이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기서 뭐 화장품을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규 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미용 사업이거든요. 미용 사업. 보톡스도 미용이고 화장품도 미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용 사업 안에서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재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 그런 이유에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아직 이 회사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 수급이. 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 회사는 지금 아직 그 시장에서의 관심들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개인들, 외국인들, 개인들. 자, 그리고 잠깐 볼게요. 차트.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하고 팔고 있네요. 그죠? 기관 쪽에서 좀 팔고 있고.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수급을. 자, 여기서 움직이는 게 기관 쪽.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의 관심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근래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플러스는, 너무 길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적절한 목표 주가라고 본다면 저는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7,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그냥 저는 반등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호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관광개발이고요. 네. 14,300원에 20%까지 있어요. 14,300원에 예, 20%군요. 예, 예.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네요. 이 이게 종목, 그게 갑자기 네. 감사 보고서인가 그거 하는데 뭐 멘트 하나 달렸다고 네. 적정 뭐가 어렵다는 뭐가 하더니 그날부터 그냥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 지금 4월 10일 날, 자,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계속 기업 가치 불확실. 예, 예. 감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적정을 내긴 했는데,
계속 기업 가치 존속 불확실에 대해서는 미해당 경영활동 지속하겠다는 과정에서 때는 자 그러면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애초에 이 회사를 지금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뭐 리오프닝 중국 관광객들은 뭐 몰려오고 큰 그쵸. 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근데 단가로 여기에서 들어간 게 그냥 물린.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리오프닝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 그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에서 주식할 때. 네네. 여기서 얘기하는 옥석이라는 건 어떤 이제 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그 영업 환경이 안 좋았겠죠, 다들. 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떨까요? 좀 별로 안 좋았겠죠. 그쵸? 적절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적자를 낸 기업도 있지만 적자를 안 낸 기업들도 많아요. 아, 그냥 예. 단순하게 실적이 좀 줄어든 기업들. 그런데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지금 누적이 됐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물어본 것도 그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거죠? 라고 물어봤던 거고, 많이 빠졌다는 건 영업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았던 그 시기를 감안해서 매수를 하신 거죠? 라는 의미인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예, 예.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이런 충격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면 14,300원 정도의 가격이면 여기서는 뭐 앞으로는 이제 반등 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격을 거의 다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때 잘 팔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목표 주가는 매수한 가격 왔을 때 오면은 거기서 좀 힘이 좀 강하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보는 거고 좀 힘이 약한데 그러면 그때는 좀 물량 뭐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교체하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강연의 일정 여러분들 바뀐 거 아시죠? 바로 금요일부터 강연회 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안양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주식에 대해서 처음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 주린이분들 많죠?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